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 이거 알고 조합장 선거 가자! 알고 보면 쓸모있는 나이스 조합장 선거 탑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 개근생 김학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거 모범생 손원수입니다. 손원수 씨하고 네. 저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나오니까 이거 개그 프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왜 나왔는지 네.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자리에 앉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쓸모있는 조합장 선거 탑 5! 사실 이 조합장 선거 지방 특히 농어촌에서는요 군수 선거 다음으로 핫한 선거가 바로 조합장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굴 조합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조합 운영이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 선거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함께 하고 계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서진 사무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궁금한 내용 물어보면 바로바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조합장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합장 선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조합장 선거이겠죠? 그럼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뽑는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 뽑는 선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지역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골에 가면 대부분이 조합원들이십니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큰 선거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에서도 조합장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지역명이 붙은 농협은행들이 있죠. 그런 지역 농협들도 조합장 선거를 합니다. 맞죠, 사무관님? 네, 예를 들면 인천시 남동구에 남동농협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농협에서도 조합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조합들이 모두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치러야 나이스하게 조합장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나이스 조합장 선거를 향한 첫걸음. 이거 알고 조합장 선거 가지야! 알고 보면 쓸모있는 조합장 선거 탑 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5!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주관하는 공명선거의 상징 선거관리위원회. 2005년부터 선관위가 전국의 조합장 선거도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그렇다. 이것은 조합장 선거의 신규현 조합장 선거의 혁명인 것이다. 자, 생각해보니까 근데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맡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화 바람을 타고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조합장 선거도 1988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직선제로 바뀌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투표로 조합장을 뽑다 보니까 선거는 과열되면서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금품 살포, 악성 루머, 후보자 매수 같은 혼탁 과열 시비가 생기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조합장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 같은 후유증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2004년 조합법이 개정이 되고 2005년부터는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그럼요. 처음에는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선거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도 있었는데요. 조합장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공직선거에도 악영향을 주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맡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해서 조합장 선거가 많이 뭐 깨끗해진 건가요?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나오신 분께 한번 여쭤봐야죠. 그럼요. 제가 대답할 수는 없는 그럼요. 것입니다. 예. 자, 조합장 선거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관리를 할 때는 공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외부의 감시도 미약해서 금품 살포 같은 부정행위가 만연했고요. 때문에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 관리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의 부정행위나 선거 후 조합원들 간의 다툼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예,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니까 예.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없을 때는 뭘 하는지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 하지 선거 없을 때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혹시 조합장 선거 말고 관리하는 선거가 선관위에서 또 있습니까? 네, 조합장 선거 외에도 조합 중앙회장 선거,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그리고 정당 당내 경선도 위탁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K보팅이라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나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그리고 각종 민간협회 회장 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투표율도 높고 선거 신뢰도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선거하면 선관입니다. 네. 선거 문제로 고민하는 전국의 단체 조직들 선관위에게 맡기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 보면 쓸모있는 조합장 선거 탑4로 넘어갑니다. 잘 나오는데요? 잘 나오요. 특별히 이장이요. 특별히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요. 오늘은요 우리 농협조합장 선거 날이요. 알고 계시죠? 참, 그리고 내일은요 또 수협조합장 선거 날이고요. 또 있어요. 내일 모레는요 산림조합장 선거 날이구만요. 이거 뭘 선거가 이렇게 많아? 이 선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놈의 선거가 끝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이거 뭐요? 선거하다 뭐 날 새겼어요? 예? 아니 진짜 이렇게 매일같이 선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선거가 참 많아요. 예. 전국의 조합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게 되다 보니 그동안 선거를 모두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몇 개입니까? 무려 예. 2,417개나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거를 진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사무관님? 네, 2018년 현재 농업, 수산업, 산림업, 그 밖에 인삼 등 특수 작물까지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선거 위탁 대상인 조합이 총 1,411개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조합장 선거만 2,417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하여 관리했습니다. 와, 연간 240개입니다. 아니 아까 이장님 말처럼 진짜 자고 나면 선거, 자고 나면 선거 그렇겠습니다. 네, 조합마다 조합장 임기가 다르고요. 선거 관련 정관 내용이 다르다 보니 선거일도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조합장 선거를 분리해서 따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나왔죠. 네, 조합장 선거를 각각 분리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선거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은밀히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했던 조합장 선거를 2015년부터는 모든 조합장의 임기와 선거일을 정례화하여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임기도 4년으로 통일하고 선거를 4년마다 한 번에 동시에 실시를 한다는 것이군요. 아니 10년 동안 2,417번이나 실시했던 걸 한 번에 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선관위가 10년간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면서 선거가 많이 공정해졌지만 조합장 선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바꿔나가자는 조합의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가 만나 이렇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거 언제 실시되나요? 네, 미리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오케이, 자 입력 완료. 완전 외웠습니다. 완전 외웠어요? 해볼게요.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단기 기억력 네. 좋아. 네. 방송 끝날 때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조합장 선거 탑 3 알아봅니다. 짱짜장, 짜자잔, 짱짜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뉴스의 김학도 앵커입니다. 자, 오늘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최종 투표율이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발표합니다. 투표율은 80.2%.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선거 참여 열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네. 투표율이 80.2%. 아, 근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감이 안 와요? 예.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 선배님. 알아? 몰라.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7.2%였어요. 높은 거죠. 네, 높은 거죠. 예. 80.2%는 그보다 더 높은 거죠. 아, 그러네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투표율이었거든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50%대예요. 엄청 높은 거네. 아, 그러면은 80.2%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율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어허. 네. 자, 원래 이 조합장 선거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고 예.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선거다 보니까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70%대에 머물렀던 투표율이 이때 처음으로 전국으로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80.2%까지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동시에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네. 투표율이 상당히 오르네요. 모든 조합이 또 거기다가 같은 날 투표하다 보니까 관심도 집중되고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투표율이 오른 더 큰 이유는 조합장 선거 사상 최초로 모든 투표소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을 해서 구시군 단위 통합 선거 임명부를 작성 활용한 데 있다고 봅니다. 투표를 쉽게 하도록 한 게 투표율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야, 이거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이게 뭔가요, 사무관님? 네, 투표소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그걸 전산 시스템화해서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선거인 여부를 확인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럼 사전 투표하던 것처럼 조합장 선거도 본인 투표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 거군요. 편리하네요. 네. 왜 얼마 전에 저희가 네. 그 지방선거 할 때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인천공항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처럼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구시군 내의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인천 남동 농협조합원이라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 조합장 선거는 조합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조합 관할 지역 구시군 내라면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우리 선관위분들 열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투표율이 대폭 상승 아니겠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게 뭐 이런 데서 실감이 나네요. 예, 예.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알아보면 쓸모 있는 조합장 선거 탑 2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2019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자, 김학토 후보 조합원들을 만나서 잘 부탁드린다고 악수를 하고 있죠? 네, 이에 맞서는 손원수 후보 온 가족이 총출동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토 대 손원수, 손원수 대 김학토. 과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최종 승자는 누구? 손원수죠. 이거 왜 이러십니까? 보나마나 김학토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결정적으로 손원수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뭘요? 아니 혼자 안 하고 온 가족이 같이 힘을 모은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르는구나. 네. 조합장 선거운동은요,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진짜입니까? 아니 후보자 혼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아니 얼마 전에 한 지방선거만 해도 후보자 옆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공직 선거는요, 미성년자나 공무원 같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조합장 선거는 오로지 only 후보자 혼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혼자 선거운동을 하면 공약을 알리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혼자서 여기저기 다 다닐 수도 없고 공약도 안 보고 사람들 그냥 아는 사람, 뭐 나랑 친한 사람 무작정 뽑을 수도 있잖아요. 사무관님,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조합장 선거는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원만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과다하게 허용을 하면 선거 분위기도 가열되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어서 공직선거보다 선거운동 방법에 제한을 더 크게 두고 있고요. 다만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서 정책선거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을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것을 법 개정 의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관님 말씀처럼 나름 선거운동 제한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이게 선거 주관기관인 선관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벌써 마지막 탑1. 원은 그러네요. 손가락 하나예요. 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조합장 선거 탑1.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왔으면 투표소를 알고 가야지. 빰빰빰. 투표 안내문 꼼꼼히 보시고 투표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지금 방금 조용필 선배님 왔다 가신 줄 알았습니다. 나 용필이야. 건수야 잘 지내지? 대단하십니다. 투표 안내소 꼭 확인해.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네,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는 보통 투표소가 집 근처에 있어서 네. 찾아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조합장 선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만 치르는 선거니 공직선거만큼 투표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는 읍면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동지역에서도 조합과 협의해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투표소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나요? 동시조합장 선거일은 공직선거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가 아니라서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공기관들이 정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 투표 안내문에 있는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소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사무관님? 네,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총 1,850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는데요.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소 개수가 3,512곳, 본투표소 개수가 14,134곳에 비하면 투표소 개수가 적은 편입니다. 아니 사전 투표소 개수의 절반 정도 되네요. 아무래도 투표소 수가 적어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섬이나 산간 오지에 사시는 조합원들은 투표소에 가기 어려워서 투표 참여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소 투표는 공직선거에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인터넷 투표는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그런데 순회 투표라는 말은 사실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순회 투표는 선박 이동이 여의치 않은 섬 지역 같은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순회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이 도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투표소를 설치를 하고요. 투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순회 투표는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인천 중구농협 등 33개 조합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순회 투표 제도 조합원들에게 꿀팁입니다. 알고 계시면 이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투표하려면 또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지갑 안 챙기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 그 휴대폰으로 신분증 찍은 사진 보여주는 건 안 되겠죠? 예. 네, 반드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셔야 하고요.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 됐는데.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투표 안내문에 있는 투표소 위치 그리고 신분증 이거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조합장 선거 탑 5를 다 만나봤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역사와 이모저모를 살펴보니 선관위가 우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협동조합을 위해서 조합장 선거 관리라는 중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거 뭐 벌써 끝나나요? 예? 저는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탑 5가 아니고 탑 10 정도 알려주십시오, 사무관님. 자. 중요한 또 예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조합장 선거 탑 5를 함께 하셨고요.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조합장 선거 천태만상 탑 5가 이어집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서진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즐거웠고요. 저도 오늘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선관위에 대해 자긍심을 느꼈고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를 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조합원들은 행복한 조합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파이팅!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은 정답 선관위. 정답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은 정답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정답입니다.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갖고 가야 할 것은 정답 신분증. 정답. 조합장 선거는 내가 사는 동 말고 옆 동이나 옆면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도 된다. 정답 당연하죠. 같은 구시군 내라면 어디서나 오케이. 정답. 선거운동은 가족도 할 수 있다. 정답 아니죠. 후보자 혼자 only one. 정답. 알면 더 즐거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잊지 마세요.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당신의 선택으로 전국 조합장들이 결정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